후보자님,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니까 제가 법사위에서 이제 오랜 시간 함께 했는데 사실 저도 이번에야 후보자님의 부모님께서 그 1급 장애인이셨고 그 아버님께서는 오래전에 거의 실종 상태에 계셨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가 동료 의원님들에게 무심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정말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정에서 살아왔지만 후보자님 또한 정말로 한 시대를 상징하는 시대를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인의 능력과 힘으로 지금 이런 자리에까지 올라오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사실 존치 모임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질의들도 하시고 후보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거는 일종의 참고인이라면 참고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같은 법사위원으로서 저도 이분들께서 오셔서 뭐 저한테 직접 오시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지역사무소에도 연락이 오고 많이 그랬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분명히 저한테 그때 정말 야밤에 그 고시생들이 찾아와서 본인을 둘러싸고 해가지고 굉장히 당황하고 무서움을 느꼈다 이런 말을 저한테 직접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진짜 부인 같은 경우도 혼자 있는데 초인종을 누르고 해가지고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방금 이제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김도욱 간사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김태동이 오히려 갑의 위치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춤추라면 춤추고 뭐 얘기하라면 얘기하고 이걸 들으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냐면 정치인의 이치가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당대표 선거 했으니까 당대표 선거를 도와준 분들이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진짜 지역구들 알지만 뭐 국회의원이 갑의 이치라고 하지만 유권자들에게는 정말 을 중에 을의 이치에 있습니다. 특히 선거 시즌이 돼서 선거를 치러야 할 때는 다들 여기에 계신 분들이 겪어봤겠지만 정말 뭐를 시켜도 해야 되고 거절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당대표 선거를 치르셨고 오히려 그 낙선을 하면은 보시는 선거를 도와줬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실제로 도와준 분들도 있고 안 그런 분들조차도 그런 분들에게 가서 그 후보자로서의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은 정말로 모욕적인 행위도 감수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치인의 애환이 좀 느껴졌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를 말했잖아요. 당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전국 선거입니다. 그래서 지역구가 아니라 모든 곳곳에 있는 유권자들을 관리하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셨겠죠.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로 보이고요. 못난 소나무라는 모임에 네. 왔다 가라라고 다른 분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 당시에 호남 일대를 돌다가 오후 늦지막했을 때 참석을 했었고 제가 당대표 선거를 나갔을 때 그분들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가 여전히 본선이 진행 중이었고 아시다시피 정치인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러저러한 영향력이 유지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었는데 강연도 했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이상했지만 그 김태동이라는 분하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한 표라도 좀 얻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도 방금 얘기하셨지만 저도 이 사건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수사 중인 건가요? 저도 내용을 모릅니다. 하여튼 수사 중이라고 한다면 정말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후보자님하고의 어떤 연결고리가 어쨌든 있는 것처럼 마치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네. 수사 상황도 보고받지 마시고 물론입니다.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 보입니다. 지당하신 말씀. 네. 그리고 이번에 그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변호사 시험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10회 변호사 시험과 관련해서 지금 공법 기록형 두 문제 중에 하나가 모 대학의 법전원 시험 과제와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결국은 다 만점 처리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전 사용과 관련해서도 지금 시험관이 뭐 밑줄을 쳐도 된다 안 된다 일부 시험장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고 결국은 그것이 뭐 지금 제대로 하여튼 처리가 안 된 상태로 이제 변호사 시험이 종료되게 됐는데요. 오늘 보니까 지금 그 시험 치르는 사람들이 또 일부 헌법 소원도 제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의 공정의 개념이 굉장히 예민하고 또 기준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무부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정말 국가 시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변호사 시험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어떤 생각과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문제가 틀림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전원 만점 처리를 한다고 방침을 내렸는데 그 문제에 노출됐던 수험생과 대부분에 노출되지 않은 수험생을 전원 만점 처리라는 것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존경하는 백혜련 간사님의 말씀처럼 취임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균등, 기회 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